안녕하세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또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영상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워낙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아 엄청 욕하면서 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할 말이 많으니 빠르게 13, 14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화의 처음 시작은 김정호의 가방에서 의심 가는 물품들을 발견한 바로 다음날 등굣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전달사항 내용은 여러분들을 포함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세요. 오늘 무슨 일 있어도 크게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쪽지 하나 받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우연찮게 오늘은 30년 전 합동 연결식이 있던 날 찝찝한 기분으로 등교를 하던 와중 1층 복도에 떨어져 있는 삽을 보게 됩니다. 그 위치는 바로 독거문 실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숙직실 앞. 삽이 떨어져 있고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찝찝하지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숙직실 내부를 뒤지던 와중 책상 위에서 발견한 것은 군데군데 오려진 신문과 잡지들. 느낌이 딱 오죠? 이내 영정사진 뒤에 있던 쪽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의 흔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내의 핸드폰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던 사람은 독고실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견한 것은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스케치북과 독고실장의 지갑이었는데요. 스케치북 안에는 교직 편집부원들의 자료와 동일한 내용인 30년 전 세라여고 폭발 사건의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었고, 지갑 안에는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였을 당시 명함과 세라여고의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독고슬기. 우리가 알고 있던 30년 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디근양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30년 전 전교생이 사망한 사건에 독고문의 딸 독고슬기가 있었으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독고문은 딸의 죽음에 관련한 진실을 밝히고자 새로 설립된 현재 세라여고에 위장 잠입해 학교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고슬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미 몇 번 나왔던 인물인데요. 첫 번째는 4화 마지막에 나온 회상씬에서 알약을 먹던 인물, 두 번째는 8화 중후반쯤 나온 회상씬에서 어떤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던 인물, 이렇게 두 번이나 대놓고 나왔었네요. 독고실장의 방 수색을 마친 수리반 멤버들은 교실로 올라가는데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선생님들. 이유는 전날 S반에서 가져온 고인의 유품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잘못했지. 벌칙으로 운동장을 뛰던 와중 수리반 공용폰으로 카톡이 하나 오는데 대박사건 24시 구민구 PD였습니다. 지난번 가져간 알약과 함께 세라여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보한 추인선 선배. 초록 알약을 분석해본 결과 30년 전 잠시 유통된 적이 있던 마약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살 사건이 알약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움직이기 힘든 상황. 수리반 멤버들은 자정까지 연락이 없을 시 꼭 찾아달라는 문자를 남기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용폰에서 울리는 알람. 이내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단어는 킹어저바. 풀어보니 지하벙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 자세히 둘러보지 못한 터라 이번에는 좀 더 꼼꼼히 둘러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물쇠도 열려있는 상태.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묶인 채로 쓰러져 있는 독고문 실장님이었습니다. 독고 실장님의 상태를 확인하려 들어간 지하벙커. 잠시 후 출입반 멤버들 뒤로 무기를 들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쳐들어옵니다. 와, 진짜 이때 민정음 눈빛 보고 1차 소름. 선생님들 중 졸업자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줄줄이 몽둥이 들고 들어와서 2차 소름. 친절했던 선생님들이 막 소리 지를 때 3차 소름. 김정호 막 한숨 쉬면서 들어올 때 4차 소름. 와, 진짜 충격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은 장면이었는데요. 이거는 왜 읽고 있었던 거야? 책 뺏어버려. 아무튼 각 방에 감금된 출입반 멤버들, 김정호가 자랑하듯이 저질렀던 범행들을 나불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추가된 정보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선생님들은 모두 한패이다. 두 번째, 매점 뒤 공간에 갔을 당시 이원문 안에는 김정호가 있었다. 세 번째, 김정호는 세상만사가 필연적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운명론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김정호는 바로 전날 출입반 멤버들이 떠난 후 동아리실에 들어와 비밀 게시판을 보았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동아리방 비밀번호 안 바꿔가지고. 추가로 비비가 혼자 감금된 이유는 깡이 세서 쫄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고에 나왔던 손가락의 주인은 비비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만 심쿵한 거 아니죠? 또한 운명론자 떡밥은 이미 9화에서 나온 적이 있고, 김정호가 흥얼거리던 휘파람 소리는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사학장이며, 초록알약 실험과 각성을 이용해 신세계로 가고자 하는
김종호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 킹 허저바는 누가 보냈을까로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민정음이 들어올 당시 비꼬듯 하는 말인 "아이고 니들이 여기서 뭐하니?" 라는 말을 들어본다면 선생님들이 출입한 멤버들을 유인하기 위해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학 오자마자 "너무 나댔다, 후회할 줄 알아라" 라고 하며 문을 닫고 나가는 김정호.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띵장면이 나왔는데요. 김정호가 잘난 체하며 범행을 나불거리던 걸 우리 갓지윤 누님이 몰래 숨겨놓은 출입한 공용폰으로 이 사실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쳐 갓지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잡아내길 제작진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5화에서 나온 녹음되는 그 당근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본 쓰면서 당근펜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녹음이 5초밖에 안 되고, 녹음을 하면 이전 녹음은 지워진다네요. 그렇다면 원래 뭐가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얘나가 막 눌러서 지워진 건가? 아무튼 우리 갓지윤, 퀸지윤님의 활약으로 녹음한 파일을 대박사건 24시 구민고 PD에게 보내고, 토코 실장이 흘리고 간 도라이바를 이용해 본격적인 탈출을 시도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측했던 환풍구가 폭발물로 가려진 벽 뒤에 있었는데요. 그걸 열고 좁은 통로를 이동하자 이번에 나온 장소는 약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종현 유니버스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대탈출 시즌1 태양요고 편에서 처음 등장한 졸리지입니다. 졸리지의 효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이 약을 마시고 5분이 지나면 잠에 빠지게 되는 수면제의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탈출에서는 졸리지를 성수에 넣어 신도들을 재운 뒤 탈출하는 데 사용했었는데요. 여고 출입반에서는 아마 학생들이 누워있는 이 장면처럼 김종호와 다른 선생들이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졸리지를 사용하고, 출입반 멤버들이 안티졸리지로 그걸 깨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약재실의 문을 열고 나가자 나온 곳은 매점 뒤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김종호의 수첩에서 발견한 네모 로직으로 이번 문의 비밀번호를 풀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을 열자 나오는 하얀 공간, 안에는 6개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그중 2개의 모니터에서 보이는 인의 모습, 어딘가에 묶인 채 실험당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옆에 있는 다른 모니터에 심화학습동이 나온 걸 봐선 심화학습동 내부에서 진행 중인 실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컴퓨터 화면에서 발견한 2개의 파일, 그중 사진 형식의 파일을 열어보자 화면에는 초인간 연구의 2기의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조직에는 연구팀, 대회팀, 지원팀이 있고, 그 인원들 가장 위에 있는 인물은 바로 김정호. 진짜 여기서도 뒤통수 맞은 것처럼 충격이 컸는데, 제자가 말한 부분처럼 교장 선생님이 흑막이고 김종호는 간부 역할인 줄 알았는데 초인간 연구회의 회장이라니. 그냥 똥쟁이가 아니라 빅똥쟁이였네요. 나이도 어린 김정호가 회장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김종호가 가장 확고하게 사이코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간에서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정보들을 보면 초인간 연구의 2기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30년 전에 있던 폭발 사고는 초인간 연구의 1기가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며, 스쳐 지나가는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출입한 동아리에 있던 매점 뒷공간을 여는 키는 교장 유학식이 분실한 스페어 키였으며, 출입반 멤버들이 비밀 공간에 들어갔을 당시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고, 이후에 문의 잠금 장치를 바꾼 것은 구현산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컴퓨터에 있던 2개의 파일 중 다른 하나는 90, 91 실험체라고 적혀있는 폴더인데, 이 안에는 30년 전 1990년도, 91년도에 세라야고에서 벌인 실험들과 폭발 사고의 진실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과 연결해보면 이번 문 안에서 나던 소리는 김정호가 90, 91 동영상 연구 자료를 보던 중이었으며, CCTV로 출입한 멤버들이 다가온 걸 확인한 뒤 동영상을 정지하고 불을 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해본다면 세라야고라는 학교는 초인간 탄생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실험실인 셈입니다. 잠시 후 갇혀있던 나일이를 고인회로 위장시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14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민정음의 미친 눈가를 봤을 때처럼 또 한 번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처음 선생님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살짝 희망을 가지던 에리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표정이 어둡게 바뀌는 모습, 와 진짜 이거 또 하나의 레전드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 15, 16화는 심화학습동 내부와 새로운 공간에서 대부분의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으며, 학생들을 잠재우고 30년 전 폭발 사건을 또 한 번 일으키려는 초인간 연구의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학생을 구해낼지가 주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바디캠을 어디다 썼는지 보면 좀비의 시선이나 SS 타격대 시선 이런 데 쓰였는데 멤버들한테 달아놓진 않았을 것 같고, 출입한 멤버들을 잡으러 가는 선생님들이나 맨 마지막에 대박사건 24시 구민고 PD와 함께 오는 조력자가 등장할 때 쓰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이 놀라는 장면과 문을 두드리는 장면은 같은 곳으로 보여지는데 문고리가 없는 걸 봐서는 지훈 예나가 갇혀있는 장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정확한 건 19일 공개되는 마지막 에피소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 14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팡바.